공직선거법 얘기를 잠깐 먼저 할게요. 네. 자, 우리 그 조선일보 유튜브에도 있고 해서 그 문제 그 2021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일찍 사퇴하고 대선 후보로 나가도 되는데 굳이 나 조금 늦게 사퇴할게. 내가 국감 경기도 국감 나가서 내가 당당하게 이 대장동 백현동이 말이 안 된다는 거를 내가 말로 설득해 볼게라고 해서 나온 바로 그 국감. 네. 문제의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에 나온 그 국감 장면 잠깐 보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를 민간에 매각해서 민간이 주상복합을 지어서 분양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자가 이 당시 정부의 입장이었고 저희한테도 공문이 왔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나머지 이 백현 이 부분은 아파트 분양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해주지 마라라고 버티다가 결국 다시 또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만 별도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하이라이트가 나왔어요. 네네. 저기서 지금 일단 판례를 준비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저게 이제 소위 뭐 이제 혁신도시법, 맞아요. 예. 혁신도시법에 따라서 이걸 해야 된다. 안 하면 직무유기 등으로 처벌할 것처럼 협박을 했다. 저 판례 준비와 저 혁신도시법에 따라서 직무유기 등으로 협박을 했다. 요걸로 게임 끝난 거예요. 그렇죠. 게임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예. 일단 첫째, 혁신도시법 대상이 아니라고 국토부가 공문으로 분명히 얘기해줬고, 맞아요. 공무원이 그 공문 받은 거를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보고했어요. 맞아요. 그랬는데 이거를 그리고 원래 식품연구원이 요구하던 2단계 종상향도 아니고 4단계 종상향을 해버려요. 왜냐? 김인섭 씨가 그 전에 거기 회사에 로비를 담당하러 들어갔거든요. 네. 이래놓고 저기 나와서 판넬까지 준비해서 어떻게 보면 새빨간 거짓말을 한 거죠. 네. 이걸로 게임이 끝난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박균택 의원이 그 판결 나온 날 백브리핑을 하길래 예. 제가 그럼 항소 전략을 얘기하려나 보다 싶었어요. 예. 그래서 항소 전략을 들어보니까 야 이거는 이재명 대표 피선거권 10년 박탈시키려는 항소 전략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이런 거죠. 그 박균택 의원이 항소 전략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이 협박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과한 표현이었다. 예. 그런데 이제 압박감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이제 다소 과한 표현을 썼다. 요거를 이제 항소 전략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원래 중앙부서는 지자체들이나 산하기관들의 협조 공문을 예. 맨날 내립니다. 아니 얼마 전에 우리 여기 국군의 날 예. 이 퍼레이드 할 때도 예. 서울시나 이런 데 관할 부서들의 협조 공문 엄청 내렸을 거예요. 그렇죠. 예. 협조 공문 받으면 압박감을 느낍니까? 아니 그리고 저거는 뭐 다른 취지의 그러니까 식품연구원이 빨리 이전해야 되니까 그거 맞아요. 협조해 주세요. 그거는 예. 맞지만 저기서 지금 저희가 영상으로 종상향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 일단 혁신도시법 공공기관 특별이전법 이 법에 따라서 이 대상이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저게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왜냐?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여기는 거기는 혁신도시법 대상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귀시가 저기 처리하기 바랍니다. 성남시가 적절히 처리하기 바랍니다. 공문이 왔어요. 혁신도시법 처리 대상이 아니라는 거를 보고까지 받았어요. 맞아요. 근데 저기 나와서 이렇게 판넬까지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판넬까지 준비해서 야 이게 그 법 대상이라서요. 이게 중앙부처 사람들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조항이 있습니다. 이거 안 하면 직무유기로 처벌하겠다고 협박을 했어요. 일체가 다 거짓말이에요. 무슨 압박인데 협박으로 표현을 맞아요. 예. 좀 더 광하게 썼는데 사실은 표현이 과했다가 아니라 예. 판넬 준비한 시점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이 얘기를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여기 나와서 이재명이라는 당시 도지사가 얘기했던 전체가 시작부터 끝까지가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애초 그 법의 적용 대상도 아닌데 그 아니, 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얘기한 것도 한 거부터 그렇고. 시작해서 그래가지고 위증교사 이런 거는 누구도 듣도 보도 못한 얘기예요. 어디 맞아요. 위증교사예요. 위증교사. 그리고 아니죠.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같은 걸로. 직무유기 죄송합니다. 직무유기. 직무유기 같은 예, 걸로 예, 이렇게 예.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예. 그러니까 그리고 패널을 준비해 왔다라는 거에서 고의를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판례가. 예.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도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들이 그 국정감사에서 대답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예전에 2018년 판례 예. 그 권순일 대법관이 했던 그 판례를 이제 인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발적으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말이 안 되죠.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무슨 국감에서 소리야? 굳이- 패널까지 준비해서 우발적으로 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패널을 준비해 왔는데 우발적으로 했다? 아니 진짜 누구 들으라고 얘기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권순일 대법관이 사실은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기괴한 판결이지만 맞아요. 뭐 토론 과정에서 우발적인 상황에서는 네. 조금 적극적인 거짓말과 소극적인 거짓말이 있을 수 있고 표현의 자유가 숨쉴 공간을 네. 말해야 된다 이런 기괴한 논리를 해서 그런 게 대법원 판례로 뭐 나와 있다고 손쳐도 지금 이 상황은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죠. 게다가 또 국정감사 관련법에서 국정감사에서 했던 발언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걸 가져와서 또 무죄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근데 그거는 뭐냐면 그 법은요. 예. 국정감사에서 와서 예. 정직하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는 예. 법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는데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는 법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예. 아니 민주당이 지금 다수국회를 차지하고 하는 그 국정감사, 뭐 국정조사, 뭐 아니면 청문회 이런 데서 와가지고 맘 놓고 우리 지금들은 거짓말을 맘 하네. 놓고 거짓말을 해도 아무 불이익도 없어도 된다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네요 진짜. 맘 놓고 거짓말하고 야 거짓말해도 괜찮아. 거짓말은 어차피 괜찮아. 예. 그 여기 나와서 위증하는 건 우리가 고소하는 건데 우리가 고소 안 할게. 이러면 자기 편한 사람들 친한 사람들 와서 막 거짓말하고 예. 마치 방탄해 주시 외부에서는 처벌 안 받게 하겠다 그 얘기가 되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거짓말의 장이야라고 얘기하는 그러네, 거예요. 말도 안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으로 거짓말해도 되고 너희 네. 증인들도 그냥 거짓말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해석론이 이게 말이 안 되는 해석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도저히 박균택 의원이 검사장 출신이에요. 예.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해석론을 펼치는데 예.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판사가 2심에서 조금이라도 깎으려면 깎을 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깎을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저렇게 변론을 하면 그리고 이 판결이 이번에 정말 어떻게 보면 절묘한 게 만약에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 씨 맞아요. 몰랐다까지 다 유죄가 나왔으면 김문기 몰랐다는 건 인식의 문제고 그거는 네. 당시에 거기에 사실이라는 거에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행위가 아니라서 그 정확히 나열되는 게 뭐 경력, 학력, 네, 맞아요. 행위인데 행위가 아니니까 다 둘겠는데 그건 또 발라내서 알았어. 그건 했다. 너 무죄해. 무죄. 예. 근데 골프 친 거 이건 행위고 거기엔 정말 그 김문기 씨가 그 영상 보셨죠? 맞아요. 우리는 그거 그 없을 거예요. 아마 저기 딸한테 딸한테 보낸, 보낸 영상. 아빠 예. 오늘 많이 탔어. 시장님하고 골프 치고 너무 좋았다. 거기에 이제 유동규 씨가 같이 세 명 골프 쳤던 그 멤버인 이재명, 유동규, 김문기 세 분이 골프를 쳤는데 맞아요. 카트를 김문기 씨가 몰았고 그 카트에 이재명 씨가 탔고 유동규 씨는 따로 몰았고 내내 김문기 씨가 계속 골프 카트 타고 다니면서 공 어디 가면 또 김문기 씨가 그렇게 눈이 좋대요. 가까운 거 잘 못 보시는데 멀리 잘 보는데 공 다 주워주고 그 얘기를 뭐 나 심지어 다른 때 가서 조금 더 치자 그래서 역주행해서 들어갔다가 관리인들 나오니까 뭐 유동규 씨가 스미마상도 아니고 스마미생 이렇게 일본 사람인 척하고 그래서 이재명, 김문기 두 분이 막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웃음을 참고 이런 에피소드가 넘쳐나는 그거 특히 그걸 아들도 또 나와서 어떻게 이재명 맞아요. 부모님이 저 아버지를 모른다 맞아요. 그러실 예. 수 있냐.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맞습니다. 네. 백현동 경기도 국감 때 저 장면 그다음에 김문기 씨가 딸한테 했던 그 절절하고 그냥 맞습니다. 그 두 장면이 제가 볼 때 이 재판부의 판사들한테 이 이재명 피고인은 이 두 장면만으로도 도저히 경한 벌을 줄 수가 없다라고 판단하게 만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항소심에서 이 항소 전략을 계속 유지한다면 예. 그냥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될 겁니다. 그래서 깎일 여지가 없죠. 깎일 여지가 없어요. 깎으려면 깎을 핑계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구성 요건에서 깎을 여지는 1심에서 그냥 다 봉쇄를 해버렸고 발라버렸어요. 예. 발라버렸고 예. 그러면 이제 자백을 하고 좀 이제 자숙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지. 게다가 미친 판결이라고 밖에서 떠들고 댕기지. 그러니까 엑스맨들이 계속 지금 네, 엑스맨들이 이재명 계속- 피고인을 절벽으로 밀고 있잖아요. 예, 지금. 절벽으로 밀면서 그리고 대규모 집회하면서 판사 겁박 계속 해대지. 예. 이건 그냥 감옥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거는. 여기 검찰이 항소하잖아요. 예. 검찰도 항소하잖아요. 예. 형량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솔직히. 위도 열려 있는 거죠. 사실. 위도 열려 있어요. 검찰 예, 항소하면 위가 열리거든요. 열린 거죠. 충분히 가능. 그러면 문제는 이게 이제 이 선거법 재판이 2심이 언제쯤 나오고 대법원이 언제쯤 확정되느냐 그거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 뭐 각 신문 뭐 사설이 다른데도 어제 오늘 이제 선거법 재판 기한 준수는 법원의 책무다. 신속히 판결해라 이런 사설들도 나오던데 네. 법조인이시기도 하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은 633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여야 돼요.
그렇죠. 그냥 23개월, 23개월. 33개월이면 예. 근데 항소심은 사실 사실심 종결이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이제 7일 내에 항소를 해야 되는데 아마 7일을 꽉 채울 거예요. 일주일 가죠. 어떻게라도 하루라도 예, 벌려고 하루라도 하니까. 벌려고 예. 7일 꽉 채워서 7일 가고 예. 그다음에 이제 재판부 배당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록 올라가고 하는데도 또 한 2, 3주 걸려요. 예. 그러면은 한 달은 지나갑니다. 예. 그러면 이제 2달 안에 항소심이 나와야 되는데 예. 2달 안에 항소심이 나오는 게 그러면 첫 재판 기일 잡히고 그 다음에 바로 선고 기일 잡혀야 2달이에요.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잡히니까. 그러면은 그걸 그러면은 좀 빨리 해야죠. 옛날에는 633 지키려고 막 일주일에 한 번씩 재판하고 그렇죠. 막 그렇게도 밤늦게까지 했어요. 재판하고 그렇기도 그랬다면서요. 했어요. 예. 예. 그렇게 잡히면은 가능하죠. 예. 그렇게 잡히면. 근데 그런다 하더라도 약간 2심은 또 저쪽에서 끌려고 할 거니까 예. 또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다고 친다 해도 적어도 내년까지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다. 내년 말까지는 그러니까 예. 지금으로부터 한 1년 정도는 네. 걸릴 수 있다. 예. 그러면 적어도 내년까지 나오는데 예. 지금 현재 항소 전략이나 민주당의 저 태도를 봤을 때는 예. 절대 100만 원 미만으로 나오기가 이제는 힘들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다면 무죄가 나오는 수밖에 없는데 예. 무죄가 나오기에는 자, 그 골프 같은 경우에는 박균택 의원이 그래도 예. 그 몰랐다고 얘기한 게 조작됐다고 얘기한 게 골프에 걸리지 않고 무죄가 나온 김문기 몰랐다에 걸린다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박균택 의원이 그날 제가 백부라는 그거를 보면서 예. 유일하게 저거는 그래도 변론 전략으로 쓸만하다라고 내가 생각을 했어요. 예. 그거는 예. 그래서 그게 하나가 결국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골프 관련된 이재명 그 채널에 나가서 한 4번째 방송에서 한 얘기죠. 계속 김문기 씨는 몰랐다. 네. 과급 직원이니까 네. 몰랐다는 얘기 하면서 그런데 이게 또 그게 아마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이고 지금 개혁신당 가 있는 예, 그 예. 이 최고위원이 예. 낸 그 사진이 이게- 원래 11명인가 10명이 여덟 명, 있는 여덟 명 있는 있는 사진. 사진인데 그중에 네 명. 4명. 우리도 그 사진 있죠. 그거 사진 한번 찾아봐 주세요. 그 이재명 네. 피고인하고 저 김문기 씨는 요거 이렇게 트리밍해서 네. 했다. 이게 조작이다. 예, 라고 맞습니다.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우리 사진부 신문에서도 그렇고 사진 이렇게 찍었다가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트리밍해서 쓰는 건 아주 다반사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또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그냥 손가락으로 엄지로 늘렸다 좁혔다면 조작이냐? 그러니까요. 바로 지금 저 사진이에요, 저 사진. 맞아요. 예, 네. 저 왼쪽 사진. 저 오른쪽 사진 저렇게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씨가 저렇게 눈을 마주치고 나무에서 손잡고 있는 저 장면까지 있는데 몰랐다. 그러니까 이번 재판부도 몰랐다. 이것도 거짓말이야. 맞아요. 까진 판단했는데 다만 몰랐다가 그 공직선거법에 나오는 경력, 뭐 학력, 뭐 행위 사실 어쩌고 저 저쩌고에 시간이라는 해당. 거죠. 예. 그거는 아닌 것 같으니까 알아서 그건 무죄. 인식의 문제로 본 거죠. 무죄해 예. 주는데 이 저 사진을 이제 빌미로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그때 채널에 나와서 그 사진 제가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맞아요. 조작한 것이죠. 예. 사진을 좀 잘랐다. 그러니까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했다. 나 안 쳤는데 골프 친 것처럼 조작했다라고 일반 국민이 듣기엔 유권자 듣기엔 다 들렸다. 방송을 통해서. 네. 이게 재판 판단인데 굳이 다툰다면 제가 조작했다고 한 건 골프를 친 것처럼에 걸리는 게 아니라 사진을 조작했다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사진을 조작했다고 예. 김문기를 모른다에 걸린다는 거죠. 김문기를 아는 것처럼 하려고 조작했다. 이렇게. 아는 것처럼 조작했다. 이러면 그러니까. 거기는 무죄가 나온 거니까 무죄에 걸어버릴 수가 골프 있으니까. 친 거를 조작했다는 게 아니라 아는 것처럼 사진을 조작한 거다. 뭐. 이렇게 끌고 가려는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 박균택 의원이 얘기한 것 중에 법률가 입장에서 딱 듣기에 저거는 그래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유일한 이야기였고 백현동 부분은 제가 볼 때 백현동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하늘이 무너져도 안 불가능해요. 돼요. 백현동은 불가능해요. 아니 아까 보면서 제가 해설 드린 게 저는 다른 어디 방송에서도 전 제가 더 명쾌하게 해설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판례를 준비하고 와서 이미 보고받아서 알고 있는 혁신도시법 등등에 따라서 이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에요라는 걸 보고받은 다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저거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무죄 판결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백현동 때문에 불가능해요. 예. 그리고 형량이 깎이는 것도 지금 태도나 이런 걸 봤을 때 불가능합니다. 예. 100만 원 이상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항소심에서. 자, 벌금이 그러면 나와서 5년 정지되느냐, 징역형이 나와서 정치활동 10년 정지되느냐, 거기만 왔다 갔다 100번 양보해도. 네, 그쵸? 맞아요. 그다음에 그러면 항소심에서 그렇게 돌파가 되면 그다음에 상고심은 법률심이거든요. 예. 더 이상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아요. 예. 그냥 법리적으로만 따지기 때문에 대법원은 그냥 사람 부르는 것도 없이 그냥 법률심으로 때려버리면 그만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도 당선 무효로 해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자, 그럼 그게 내년 최소
내년 하반기에는 일어납니다. 뭐 한 8월에서 한 12월 사이. 예, 그때 일어납니다. 그게 어느 시점이냐? 지방선거 한 8개월 8개월에서 정도 뭐 한 10개월 전 10개월 전. 그때입니다. 예. 그때 민주당은 리더십 실종과 지도부 공백을 겪어야 돼요. 왜냐하면 일단 국회의원 배지가 떨어지고 예, 당 대표도 당연히 못하게 못하게 되고 정치 활동이 최소한 5년 내지 10년 묵히게 그렇죠. 되고 예, 당은 434억을 토해내야 되고 예, 그런 상황이 되는 예, 거죠.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민주당은 이제 그게 현실화된 상황이거든요. 현실화됐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제 그 부분을 대비를 하지 않으면 예. 그때 가서 이제 우왕좌왕하다가 지방선거까지 가는 겁니다. 예. 그런데 대비를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 아래에서 지금 뭐 김준일 평론가가 그 얘기를 했다고는 하지만 민주당 안에서 그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예. 그러니까 대비를 못하는 상태에서 그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탄력으로 그냥 브레이크 한 번 제대로 못 밟고 내년 8월이나 내년 12월 그 네. 최종 확정 판결에 아까 얘기한 서너 가지의 예. 대재앙이 터지는 상황을까지 그대로 그냥 돌진할 것 같다. 예, 아, 그대로 돌진하는 그러면 거죠. 그건 민주당한테는 제일 나쁜 시나리오일 수도 있죠. 저는 크게 보면은 야당 분열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상황까지 가면.